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함수가 뭐냐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개념. 주기함수는 뭐냐? 주기가 p라고 한다면 x가 p만큼 더 갔을 때 그 p만큼 가기 전에인 함수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우리는 주기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주기가 2인 어떤 함수가 있다면 fx는 2가 지나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f의 x 플러스 2랑 같게 되고 f의 x 더하기 4랑 같게 되고 이런 형태인데 0하고 2만 같느냐, 여기 0 대입하면 f0이랑 f2가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0.1을 대입을 해도 0.1이랑 f의 2.1이랑도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단위로 반복이 되는 것이 주기가 2인 형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fx랑 f의 x 플러스의 2가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가 일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얘는 확실히 좀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기가 2여도 되지만 또 만약에 주기가 1이어도 일씩 반복 두 번 하면 x 플러스 2도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주기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씩 반복 4번 하게 되면 얘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주기가 2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 그러면 여기 2가 뭐가 되느냐면 요런 형태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최소의 양수가 된다면 얘를 주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이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는 주기에 대한 배수가 2예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 그 다음 대칭함수는 뭐였을까? 대표적인 대칭함수는 우함수, 좌우 대칭 형태 같은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x는 fx랑 같아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2 마이너스 x랑 f의 2 더하기 x랑 x의 부호가 반대로 있으면 대칭입니다. 2에 대해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2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기함수랑 같이 구별하는 정도.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사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 코사인이 좀 주된 x좌표 개념이긴 한데 그리기가 사인이 좀 편한 면도 있고요. 사인 x가 뭐냐 그러면 단위원이 1인 경우에, 반지름이 1인 경우에 y좌표라는 말은 요 길이 이야기합니다. 얘가 사인 값을 나타내요. 2, 4분면에 가게 돼서 만약에 세타가 여기까지 왔다, 세타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요 길이가 사인 값을 나타내고, 3, 4분면으로 뭐 이 정도까지 왔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왔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인 y 좌표가 사인을 나타내요. 4, 4분면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y 좌표인 마이너스 값이 사인을 나타내요. 그럼 얘가 각이 뱅 돌면은 각이 여기까지 커지게 되면, 이거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 볼까요? 30도 가게 되면 얘가 사인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표에서 90도니까 여기 30도일 때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 의미예요. 함수니까 변수에는 각이 들어가죠. y는 사인 x 하면 여기에는 각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사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이 사인 30도면 어떻게 표현하지? 요 높이가 사인 값이야 라고 점 콕 찍고요. 60도가 되면 요 길이가
사인 값을 나타내고 90도가 되면 요 길이가 사인 값을 나타내고 120도가 되면 요 길이가 사인 값을 나타내고 150도가 되면 요 길이가 y좌표가 사인 값을 나타내고 180도가 되면 y좌표가 0이라서 사인도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210도 되면 여기 마이너스의 요 길이만큼 사인 나타내고요. 여기 가면 요만큼이 사인 값을 나타내고, 270이 되면 마이너스 1만큼 사인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 300이 되면 요만큼 사인을 나타내고, 330이 되면 이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 360이 되면 y좌표가 0이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또 돌면은 이 그래프가 반복이 되겠죠. 눈으로 볼 때도 2파이만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사인 그래프는 해보니까 주기가 2파이인 그런 주기 함수이더라. 그 다음 그려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그려보니까 이쪽에도 존재하겠죠. 이 그래프가. 그려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점이 대칭이 되는 기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치역 y값의 범위는 사인 값의 범위인데요. 아무리 올라가 봐야 단위원에서 y좌표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1이 되는 거고, 언제? 90도일 때. 최소는 270도 2분의 3파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뿔마 1 사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x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요 점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y 값들을 나타낸 그 점들을 연결한 게 사인의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파이의 실제 값이 얼마나 그러면 얘가 3.14죠. 그 다음 여기는 위에 올라가 봐야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눈으로 볼 때 3.14 안 돼 보이는데 좀 왼쪽 좌우로 모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3.14는 꽤나 멀리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구해보면 얘가 기울기가 1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래프 그리거나 교점 찾을 때 너무 볼록하게 반원처럼 그리지는 마세요. 사인 그리세요 했는데 요렇게 그리면 나중에 뭐 교점 찾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인이 이렇게 해버리면 적당하게 기울기 1이랑 선을 껐을 때 오 교점 3개네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인 그래프는 굉장히 좀 납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y는 x 같은 거랑 선 교점 찾을 경우라면 교점이 여기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4만큼 가기 때문에 1만큼 최대치를 가지는 그래프라서 얘는 좀 많이 납작한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사인은 좀 그리기가 편해요 라는 말이 각을 대입했을 때 요 가로의 길이가 사인하고 같아요 라고 해서 요 길이랑 딱 매치시키면 좋았는데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세타가 이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x좌표는 세로선이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요. 얘가 코사인입니다. 그러면 각이 만약에 30도만큼 갔을 때 이 길이랑 같은 거를 찾으세요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죠. 얘를 돌려서 얘랑 같아야 된다 해서 표현이 조금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같은 방향을 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요거 그래프 그릴 때만은 여기를 시초선처럼 0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0에서부터 3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x좌표가 뭐로 표현이 되느냐면 여기서까지가 x좌표입니다. 60도만큼 회전하게 되면 x좌표는 요만큼이 x좌표죠. 그래서 요 높이 방향으로 코사인 값이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를 시초선 0도다 생각하고 각을 여기서부터 회전을 시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x좌표는 30도 갔을 때 아까 사인처럼 높이가 얘가 0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높이가 x좌표인 코사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30도 갔을 때 선 나란히 두어보면 요 길이랑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도 가게 되면 x좌표가 여기 요 점에 y축이랑의 거리랑 같기 때문에 60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0도일 때는 요만큼 전부 다 1인 만큼이 전부 다 코사인 값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시초선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을 시켜보면 위아래로의 길이가 코사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릴 때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20도로 가면 요 길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 길이가 코사인이 되고, 얘를 한 바퀴를 다 그려보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파이가 되면 코사인 180도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여기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돌아 90도랑 270도에서는 x좌표가 0이라서 코사인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는 코사인이 0이고, 그 다음 다시 각이 진행하게 되면 요 길이는 돌렸을 때 여기에 대한 세로의 길이랑 같게 되고, 2파이가 되는 어디 갔네? 2파이가 될 때까지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반대편도 그려보면 요만큼이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y축이 대칭이면 우함수죠. 마찬가지로 그려보니까 주기는 2파이고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뿔말 사이에 있고요. 각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 중에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더라.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분의 y를 하게 되면 x가 변하기 때문에 분모가 고정이 안 돼서 뭔가 값을 찾는 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탄젠트 값이랑 각이 같다면 탄젠트는 같을 때니까 확대를 하게 되면 1,0에서 접하는 접선을 끄은 다음에 세타를 찾고 얘를 쭉 연결을 해서 접선이랑 교점을 찾아서 생각을 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1이죠.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탄젠트랑 같아지게 되는 효과를 내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분모를 1로 만드는 요거 분의 요거를 주로 씁니다. 여기에도 써도 마찬가지 값은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기 1일 기준으로 접선을 쭉 그었을 때 30도면 1분의 요만큼, 얘가 탄젠트 30이죠. 30도일 때 탄젠트 값의 위치. 60도면 1대 루트 3대이니까 얘가 1대면 여기 전체는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의미 없지만 2가 되고, 그럼 각을 옮겨가면서 여기가 좀 작을 때 10도일 때 요거 높이, 30도일 때 요거 높이, 60도일 때 요거 높이, 89도 정도만 돼도 엄청 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탄젠트 0 대입하면 0도에서는 y 값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도에는 루트 3분의 1만큼이 되는 거고, 60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3을 탄젠트 값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 90도는 존재 안 합니다. 각이 90도로 다가가게 되면
얘가 1일 때 엄청나게 무한대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90이 되는 순간은 여기분의 여기에서 이 값이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길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젠트는 그려보니까 요런 그림,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으면 반지름은 항상 1이니까 여기서까지 반지름 1이니까 여기서까지 3, 4분면에서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요.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요 길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음수분의 음수라서 탄젠트 3, 4분면은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생긴 형태를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그대로 그려주면 얘가 탄젠트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탄젠트는 정수 파이에서 홀수 2분의 파이만큼 위치에 탄젠트가 존재하지 않는 정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게 되면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점근선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림으로 봐도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얘는 무한히 올라갈 테니까 무한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원점에서 대칭이다. 탄젠트도 원점에서 대칭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요.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사인은 기함수,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차이점이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요 탄젠트는 파이로 조금 빨리 돌아옵니다. 그림 그려봤더니 0에서부터 그리고 돌아오니까 파이까지 그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가장 대표적인 또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 작은 단원명이 평행이동한인데 실제 평행이동은 여기 조금밖에 없죠. 요거 조금 있고 위로 조금 들어 올린 건데,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뭐 위아래로 잡아 늘러뜨리고 주기 바꾸고 뭐 여러가지 좀 생길 겁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a sin bx 생각을 해보면 a는 sin의 bx라는 함수를 위아래로 a만큼 키운 형태가 되겠죠. 절대값 a, b라고 하는데 일단 a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연습을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y는 sin x가 있는데 a만 먼저 생각하면 y는 2 sin x가 된다면 sin x를 2배를 한 겁니다. 위아래로 2배를 늘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까는 원래 최대가 1이었고 최소가 마이너스 1, 뿔마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던 친구인데 걔를 2배를 늘려버렸어. 그럼 얘는 위로는 이만큼, y를 마이너스 이만큼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자체는 일단은 a 양수로 생각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2배를 해버린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2배의 값을 가지게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는 그대로죠. 앞에 개수를 곱하는 거는. 그래서 앞에다가 a를 곱하면 요렇게 최대랑 최소가 좀 변하는 형태인데, 주기는 자 bx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인의 bx 생각을 하면 얘는
0을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0이 되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0,0을 지납니다. 언제 다시 0이 될까? 상호 정신 차리고. 언제 다시 0이 될까? bx가 뭐가 되면 사인은 다시 0으로 돌아오나요? 그래프에서 파이죠. 그 다음에 0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바퀴 주기 한 바퀴 돌았어요 라고 말하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어 준다면 너는 한 바퀴 돌았군 하고 생각을 할까? 사인 주기는 2파이니까 bx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았네 생각하지 않을까? 시작점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bx의 값이 2파이가 되면 사인 입장에서는 bx든 x든 들어오는 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들어오는 게 사인은 bx든 cx든 dx 상관없이 어느 순간 2파이가 되면 야 나는 이제 한 바퀴 돌았군 이렇게 생각하겠지. 값이 0이 되면서 한 바퀴 돌은 거예요. 그래서 bx가 2파이가 되는 순간 사인은 나는 한 바퀴 돌았어. 그럼 그게 과연 언젠데 x가 얼마일 때인데 b를 넘기게 되면 x는 b분의 2파이가 될 때 한 바퀴가 돌았다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인 bx의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됩니다. 개수로 2파이를 나누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기는 정확하게 안 헷갈리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양수라고 가정해서 지금 절대값 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음수라면 절대값 씌워서 양수화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둘을 합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y는 3의 사인의 2x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을 하면 sin x에서 위아래로 3배만큼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할 테고, 사인의 2x면 2x가 뭐가 될 때 한 바퀴 돌았다라고 판단을 할까? 2파이가 될 때. 그래서 주기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주기는 파이가 되는구나. 한 바퀴 돌아온 게 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bx가 2파이가 되면 코사인은 한 바퀴 돌았네 생각할 거기 때문에 주기 계산도 똑같고요. a sin bx를 이제 얘는 평행이동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적을 데가 없어서 여기 적어볼게요. bx를 이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은 아닙니다. 여기 이거를 x 방향으로 일부분 여기 숫자 만들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잠시 대입을 해볼게요. y는 a에 x 방향으로 1만큼 해볼까요? x-1 더하기 2 이런 형태라 그러면 얘를 사인을 괄호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b가 현재 여기에서 c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y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이만큼 되면 얘가 d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c가 뭔데 그러면 평행이동이 되고 나서 b랑 얘랑 괄호 풀었을 때 요 뒤에 달린 게 c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c는 바로 평행이동 정보를 주는 건 아니에요. b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 요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y는 a의 사인에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가 되고 더하기 d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눈에 좀 보이네요. sin bx가 a sin bx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행이동 얼마만큼 됐나요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y는 2의 사인에 3x가 있는데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2의 사인에 3x 더하기 얼마 할까요? 4 할까요? 더하기 5 이렇게 보면 y 방향으로 온 거는 보입니다.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이 아니라 3으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바로 보지 말고 앞에 걸로 묶어서 평행이동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평행이동보다 자체의 성질입니다. 특히나 주기. 자, 그러면 평행이동은 옆으로 위로 당긴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원래가 여기에서 최대값은 뿔마 A를 왔다 갔다 했는데 D만큼 들어 올려진 거죠. 뿔마 A가 왔다 갔다 하는 걸 D만큼 붕 들었으니까 최대값은 더 올라가는 거고 최소값은 내려갔던 게 D만큼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주기는 돌아오는 주기가 예를 들어서 파이로 줄어드는 친구를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당겨봐야 주기가 변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평행이동에서. 그럼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있을까? B 딱 보게 되면 얘밖에 없죠. 주기는 요것만 영향을 줍니다.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까? 위아래로 A만큼 널뛰기 하던 파동 형태를 띄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거를 얼마만큼 D만큼 들어 올렸다라는 얘가 최대 최소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 C는 뭐에만?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주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될랑 하면 이제 탄젠트로 한번 가봅시다. 탄젠트 그래프는 그래프 방금 앞에서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형 탄젠트 생각하면요, 탄젠트 x는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고 플러스 무한대가고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점근선이고 이런 형태죠. 얘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무한히 가요. 그런데 얘를 A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왕 올라가는 친구가 좀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더 빨리 내려간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래프적으로 크게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위아래로 잡아 늘러뜨리는 건데 별반 차이는 없어요. 주기는 영향을 받겠죠. 주기는, 자, 탄젠트에서 그럼 얘를 A는 늘어뜨렸다 생각하고요. 탄젠트의 BX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는 BX가 들어오나 CX가 들어오나 DX가 들어오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파이가 되는 순간 나는 한 바퀴 돌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그 다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는 탄젠트의 주기 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탄젠트는 나 원위치 됐네 한 바퀴 돌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되면 bx가 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를 넘기게 되면 x는 b분의 파이가 한 바퀴 돌게 된 x의 위치가 되죠. 그럼 얘가 이 그래프에서의 주기가 되는 거죠. 사인 코사인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사인 코사인은 2파이였고요. 탄젠트는 파이에다가 역시나 개수로 나눈 형태다. 그래서 b로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사인 코사인은 2파이를 개수로 나누고 탄젠트는 파이를 개수로 나누어요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 차이점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정근선은 여기는 주기인데요, 여기가 정근선이고 현재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 평행이동은 없고 당겨지기만 했습니다. 당겨지기만 했죠. 그러면 원래는 그 정근선이 뭐였냐 그러면 2파이만 정근선이 되는 게 아니라 탄젠트 x에서는 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부분에서 정근선이었는데 얘가 bx가 당겨졌는데요. 자, 여기 얘는 주기 이야기를 했는데 정근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탄젠트는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오면 연산이 안 돼. 값이 없어. 2분의 3 파이가 들어와도 연산이 안 돼. 그러면 탄젠트는 언제 정근선이 되나요? 생각하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는 값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요 동그라미가 x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습니까? bx가 들어있죠. 여전히 bx가 정근선 위치가 되어준다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탄젠트가. 그래서 b를 넘겨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bx는 탄젠트 옆에 있는 이 전체의 값이 원래 정근선인 n파이의 2분의 파이만큼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면 얘는 x 값이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고 얘는 정근선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중에서는 정근선 부분이 식이 변형이 되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연습을 통해서 안 헷갈리도록 좀 찾아주시고, 그런 탄젠트가 평행이동을 합니다. A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위아래로 잡아 늘려봐야 티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bx는 아까 봤죠. 주기에 영향을 좀 줘서 얘가 더 빨라지게 만들거나 느려지게 만들거나 bx인데요. 이제 얘는 사인 코사인에서 해봤으니까 y는 a에 b로 묶어보면 얘는 x 더하기 b분의 c가 되고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 방향으로 d만큼, 요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요런 식이 나올 테고, 원래 주기가 이렇던 탄젠트를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주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기는 그대로고요. 평행이동 자체. 최대 최소는 아무리 옮겨봐야 원래 없던 친구라서 계속 없습니다. 이게 평행이동까지에 대한 개념인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감이 좀 잘 안 올 것 같아요. 절대값이 포함된 삼각함수 개념은 뒤에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낫고요. 기본적인 거는 한번 그려볼게요. A에서 sin bx다. 위아래로 늘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bx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기는 아까 생각했듯이 어디 갔나요? 요거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인 그래프부터 해볼게요. 1번 잠시 a는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인 bx라면 사인이 0에서부터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주기가 뭐 했냐 그러니까 b분의 2파예요 라고, 얘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여기 그린 게 y는 사인의 bx를 그렸다.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봅시다.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0이고요. 여기 왔다가 위로 올라가죠. 얘도 왔다가 보니까 반복되는 게 여기에서 반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sin bx의 주기였는데 절대값 씌웠더니 얘가 꺾여서 올라가는 덕분에 볼록이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얘는 요거 절반하게 되니까 b분의 2파이가 절대값에 대한 주기가 돼요 라고 2파이 이거 없애야 되는데요. b분의 파이가 여기에 대한 절반이 절대값 함수에 대한 주기가 되는 거죠. 최대값은 위에 거는 그대로인데요. 절대값 덕분에 최소값은 0이 되는 거는 그림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도 한번 해볼게요. y는 코사인의 bx가 있다 칩시다. a는 1이라고 가정하고요. 얘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0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2파이가 되고 이런 형태인데, 얘는 bx니까 이 점은 b분의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였는데, 얘를 절대값을 씌웠더니 여기 있던 이 친구가 볼록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디에서 반복이 되나요? 보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똑같은 모습 한번 나왔죠. 얘랑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주기가 됩니다. 요거 반 자르니까 얘도 b분의 파이라는 주기가 원래 주기에 대해서 절반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더라. 역시나 절대값 씌웠더니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는 안 변했습니다. 절대값 씌우니까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네. 밑에 게 꺾여서 올라오니까. 탄젠트는 좀 독특합니다. 탄젠트는 bx가 있든 말든 그냥 탄젠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탄젠트는 왜 주기가 파이였냐 그러면 2분의 파이를 정근선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얘가 반복이 돼.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이게 탄젠트 그림인데 절대값 씌웠더니 얘가 올라갔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어요. 반복되는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얘 똑같이 여기랑 여기가 지나야지만 반복이 되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번 갔어요 인데 얘가 꺾여서 올라가도 똑같아. 여기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파이만큼 가야지 반복이 되는.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돼서 주기가 안 변합니다. 절대값 씌워서. 그래서 절대값 씌웠더니 탄젠트는 주기 그대로네. 최대 최소는 위로는 계속 가는데요. 절대값 덕분에 최소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얘가 절대값까지 포함하는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로 설명했던 부분을 그림으로 가볍게 한번 보고 갑시다. 원래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절대값이었더니 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원래 이 파이가 주기였던 게 절대값 덕분에 파이로 주기가 바뀌었고요.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쓸만한 게 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원래 기함수였는데 절대값이었더니 좌우 대칭으로 바뀌었네요. y축이 대칭으로 바뀌었습니다. x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는 원래 존재하는 사인 그래프를요, 얘를 y축으로 갖다 접어서 반대편에도 대칭으로 그리세요 라는 게 절대값 개념입니다.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나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나 절대값 덕분에 같기 때문에 양수 방향의 그래프를 왼쪽 음수에도 그대로 대칭으로 접어서 그리는 형태이지, 얘는 절대값 뭐 꺾어 올리고 이런 개념하고 아닙니다. 꺾어 올리는 개념이 아닌 게 아니라 요쪽 부분을 요쪽으로 반대해도 똑같이 그리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을 대칭으로 접어서 그렸더니 요렇게 됩니다. 얘는 주기가 없어요. 뾰족한 부분이 여기밖에 존재 안 합니다. 얘는 반복되는 형태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x 절대값 씌우게 되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고 뾰족이는 여기밖에 존재 안 하고요. 주기는 없다. 기억해 주시고. 자, 코사인 절대값은 아까 봤던 거 AB가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할 텐데 절대값으로 꺾어 올렸더니 파이가 되는 순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원위치 주기 짧아졌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데 코사인이 원래 y축 대칭이거든요. 절대값 했는데도 그대로다. 암기 대상 아닙니다. 살짝 그려보세요. 자, 코사인은 원래가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대칭으로 슝 반대편에도 그렸는데 티가 안 나. 똑같아. 그림 보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 x나 코사인 절대값 x나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기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인데 뭐. 변한 게 없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에서 절대값 씌운 형태이다 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원래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에요 라고 했는데 절대값 씌웠어. 꺾여 올라갔어. 이렇게. 그랬더니 주기가 안 바뀌었어. 그래도
파이만큼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얘는 주기가 안 바뀌어서 그대로 파이가 되고요. 그래프만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x에다가 절대값 씌운다라는 말은 x에만 절대값은 x 자리에다가 1을 넣거나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거나 절대값 덕분에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나 아까 사인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탄젠트 그래프를 오른쪽 부분에 있는 탄젠트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대로 접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오른쪽을 접어서 그린 형태가 되고요. 이 부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는 아니고요. 정근선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대로 정근선일 테고 나머지 지역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니까 얘는 실수 전체 주기는 없고 그 다음 이런 함수 자체는요 x의 절대값 씌우게 되면 y쪽의 대칭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